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쟁 얘기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들도 나왔습니까? 어제 이제 가자 지구에서 네. 그 처음으로 이집트 쪽으로 그 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국 그 여권 가진 사람들하고 이중 국적자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이제 그 크게 다친 사람들 해서 정확한 그 인원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외신들은 한 500명 정도가 어제 나갔을 걸로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하루에 한 최대 한 500명 정도를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된 걸로 그렇게 아마 카타르가 중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도 여기 하마스도 그 동의를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네. 그래도 팔레스타인 일반 주민은 아직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500명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뭐 이중 국적자 네. 이런 범위로 지금 포함이 되고 팔레스타인 주민은 여전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네. 그 팔레스타인 그 중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라파 건무사에서 한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그 이제 그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마을에 그 팔레스타인 부상자를 위한 그 야전 병원도 만든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집트 총리 얘기가요. 네.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난민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은 입국을 허용하라는 그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절대 안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토하고 주권을 지키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지금 아랍에서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그 가자지구에서 나오는 것을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한테 그걸 넘겨주게 된다는 그런 그 논리입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이 지난달 18일에 좀 얘기를 한 거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언이 있었잖아요. 네, 거듭 자기들이 지금 뭐 계속 그 가자지구 뭐 난민 전도 공습하고 해서 네. 국제사회가 굉장히 지금 보는 눈이 곱지가 않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 공급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대가 넘는 구호 트럭이 들어간 걸로 돼 있고요. 네. 들어가긴 하는데 그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그 구호품이 하마스한테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 즉각 중단하겠다. 계속 그런 그 조건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으로 사용이 돼야지 하마스에 넘어가면 즉시 중단을 하겠다라는 건 계속 좀 덧붙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합의된 게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네. 인질 석방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려고 지금 일시적인 교전 중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이번 합의와는 무관하다. 그냥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나오는 것만 합의를 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석유 식량 공급 중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언급이네요. 네, 하메네이가 어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스라엘권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석유하고 식량 공급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 즉각 중단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도록 이제 거듭 촉구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그 대리 세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메네이는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이제 남미, 볼리비아 뭐가 이제 단결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그리고 이제 요르단도 지금 대사를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대해서 이제 하메네이도 이슬람국들이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매 운동도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보도를 보니까 이란하고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어제 앙카라에서 급히 만나서 그 중동전 확산 방지 문제도 논의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볼리비아가 가자지구에 대한 전쟁 범죄를 규탄하면서 뭐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뭐 3년 전 얘기도 나오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볼리비아가 그 전쟁 범죄 규탄하면서 네. 3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다시 그 복원시켰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예, 다시 끊겠다고 네. 그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고요.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멈추지 않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런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들였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요르단도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요르단 역시 항의하는 뜻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다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 요르단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도
2주 전에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르단 같은 경우는 1994년에 아랍권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이스라엘하고 평화 협정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제 요르단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네. 94년에 평화협상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이번 이 일로 그렇죠. 이제 네. 대사를 이제 소환을 했고 그다음에 상태가 더 안 좋으면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뭐 단교도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단교 선언을 했고요.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도 있는데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보면 가자 시가전 이라크 모술 때보다 훨씬 더 피비린내가 날 것이다. 지난번에도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코노미스트가 이걸 다시 상기시켰는데요. 그때 이라크가 미국하고 영국군 도움 받아가지고선 그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그 이라크 모술 그 시가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걸려가지고서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를 몰아내긴 했는데 그때도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그 당시에도 한 뭐 많게는 한 11,000명 정도 민간인이 이 시가전 와중에 그 희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코노미스트 그 최신호 보도를 보면은 이번 그 이제 가자시티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군이 이제 그 문턱까지 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곧 시가전이 본격화될 것 같다는 걱정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모술 시가전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간인 피해가 클 거다. 뭐 피비린내가 더 심각할 거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모술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 시가전 전에 그 주민의 한 절반가량은 한 90만 명 정도가 외부로 탈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는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나갈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물론 남쪽으로 가라고 하지만 네. 그런 상태고요.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피해를 좀 예.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술 당시는 최전선에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가면은 그 세계보건기구가 그 응급 그 치료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1시간 정도 거리에 큰 야전병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가자 지구는 병원 병원 그 병상이 뭐 한 3천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지금 뭐 연료 부족 뭐 그다음에 뭐 통신 완전 두절돼 가지고 지금 거의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라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전에도 한번 네. 말씀드렸지만 그 가자 지구는 지금 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다음에 특히 하마스하고 민간인 간의 어떤 그 구분이 잘 안 되고 혼재되어 섞여 있습니다. 있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어제 이스라엘도 그 난민촌 공습 또 한 번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민간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 거기 하마스 거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모술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더 걱정이 되고 폭탄 투하 같은 것도 뭐 지금 훨씬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난민촌 공습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볼까요? 미국이 그 난민촌 공습 비판에 곤혹을 치른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예, 지금 뭐 국제사회 비판이 큰데도 미국은 네. 좀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새벽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이제 기자가 미국이 난민촌 공습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우려를 표명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민촌이 정말 이번 공습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걸 아직까지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정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시할 거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한테 작전하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거듭 촉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렇죠.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고 좀 많이 소극적으로 얘기한 걸로 굉장히 보이는데요. 소극적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 향방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네. 그 주민들을 그 가자 지구 바깥으로 보내서 팔레스타인 영구 정착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이제 블룸버그가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미국 정책이 아니다. 가자 주민들이 집에
있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가 오늘 새벽에 또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정통한 소식통이 하도록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마스를 완전 괴멸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작전이 성공할 경우에 그 미군도 포함되는 다국적군이 가자 지구에 평화유지군 형태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네. 미국은 그런 거 계획하고 있지 않다. 발을 뺐습니다. 글쎄, 근데 이제 뭐 절대 아니다. 뭐 이런 보다는 투입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다는 식으로 살짝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휴전 문제에 대해서 그 일시적인 전투 중단은 지지하지만 일반적인 휴전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지금 이스라엘을 두수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 몰려 있습니다. 이 얘기도 전해주셨었는데 일반적인 휴전과 일시적인 휴전. 이 일반적인 얘기는 휴전은 네.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하마스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휴전이 일시적이고 뭐 일반적이고 참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휴전 자체가 어쨌든 참 뭐 미국은 춤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네. 이스라엘의 그 방어권을 인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전투는 하되 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쟁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자지구 같이 완전 폐쇄된 상태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뭐 엄청 비난을 하죠. 미국이 지금 계속 몰리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이 가자지구 내에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밀도가 높고 그럼요. 민간인과 뭐 하마스가 좀 섞여 있다거나 혼재돼 뭐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간인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이 공동방위에 어느 정도 분담하는지 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요.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바이든하고 네. 트럼프 간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쩌면 관측들도 일각에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그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모임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아주 촉강경파 인사들 한 40명 되는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알렉스 문이라는 하원의원, 이 사람은 웨스트 버지니아 그러니까 지역구인데 이 사람이 그저께 다른 의원들 몇 사람하고 네. 이른바 동맹국 부담 공유 보고서법이라는 걸 그 제출을 했습니다. 하원에 이제 만들자는 거죠, 법안을.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그 동맹들의 어떤 그 방위 분담 이런 그 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나토 회원국하고 아랍 걸프 동맹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방위를 하고 미군이 뭐 주둔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분담을 얼마만큼 그 나라들도 하느냐를 보고를 의무적으로 예. 하게 한다는 거죠. 이 쉽게 문이라는 말하면. 하원 의원이 이게 법안을 낸 그 명분을 동맹들이 합의된 방위 예산 분담금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우려에 공감한다. 그래서 미국 혼자서는 이런 걸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이 약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입법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뭐 기억하시죠? 재임할 때 안보 무임승차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 2019년에 그랬죠. 방위 분담금을 50억 달러 지금 현재 그 당시 기준에 한 6배 이상 가량을 요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잘 안 되다가 2021년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나고 나서 이제 타결이 됐죠. 네. 이게 2025년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이제 미국 대선이죠. 그렇게 하면 2025년이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뭐 대선이라는 건 그 모르죠. 직전까지도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섣부릅니다만 어찌 됐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좀 우리한테 많은 이슈가 있었던 요 얘기가 다시금 입법, 의회를 법안을 통해서 좀 나옵니다. 네. 상기가 되네요.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전해주세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좀 만만치가 않다, 좀 강하다 뭐 이런 얘기 전해주셨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중국도 이제 헬로윈, 뭐 젊은 사람들이 헬로윈을 많이 즐기는 모양인데, 그래서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에 네. 헬로윈 분장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최근에 그 사회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곰돌이 푸 분장. 곰돌이 푸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인가 2019년이었죠. 2013년이구나. 네네. 그 시진핑이 미국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죠. 같이 걸어가는데 두 사람 모습이 이제 그게 그 곰돌이 푸하고 푸의 호랑이 친구 티거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이제 시진핑이 좀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통통하죠. 그러니까 이제 닮았다. 곰돌이 네. 푸를 닮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반중 상징 캐릭터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이 곰돌이 푸는 중국에서 검열을 못하게 했습니다. 딱 네. 막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곰돌이 푸 분장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냥 경찰들이 가가지고선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이제 격리시킨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바이라고 이게 이제 이 흰색 방호복을 입은 그 코로나 방역 요원을 뜻하는데요. 네. 이 다바이 그것도 분장을 하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코를 면봉으로 이렇게 찌르는 그런 신용을 하는 그런 그 캐릭터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네. 코로나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검사하는. 좀 조롱하는 거였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또 이렇게 장례식 추모한 모습을 하고 나와서 그리고 또 그 옆에 한 사람이 또 서서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들고 또 갔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경찰이 바로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리커창 총리 사망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추모. 꼭 뭐 이 일뿐만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을 텐데 혹시나 이게 조금 더 기폭제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네요. 중국이 그天安문 사태도 그렇고 이런 네. 식으로 그 장례식 때문에 이렇게 그 촉발된 케이스가 2건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고 중국 증시도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지수 차트를 이렇게 목에 두르고 나온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루신이라는 반체제 작가 있죠. 네. 이 사람을 이제 분장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입시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고등학교 고교생 분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소리 방송이 그 할로윈 뭐 겉으로 축제처럼 보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특이한 분장 이면에는 중국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의 상처라든가 불만, 시진핑 독주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사진, 그 컨텐츠 사진들이 한때 중국 SNS에서 돌다가 일제 삭제가 돼서 그런지 검색이 안 된다고 합니다. 헬로윈을 맞아서 사회 풍자하는 어떤 그런 네. 분장들이 좀 많은데 중국 당국은 조금은 좀 긴장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리커창 전 총리의 시신을 화장한다. 뭐 이런 발표가 오늘 있습니까? 관영통신신화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도 뭐 걸고 한다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추도 대회가 이제 왜냐하면 전직 총리니까 보면은 이건 있어야 되는데 신화도 그렇고 일체 추도 대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 7월에 그 사망한 리펑 전 총리는 베이징의 그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연결식을 하고 화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 장쩌민 전 주석이 돌아갔죠. 그때도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화장하고 나서 다음 날 인민대회당에서 국장급의 그 추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커창의 경우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진핑 총리는 저출산 대책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 저출산 문제가 뭐 얘기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중국도 좀 많이 지금 뭐 걱정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중국도 한 자녀만 하라고 해가지고 한때는 막 처벌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세 자녀 막 하고 뭐 중국군에 대해서 뭐 아이들 많이 낳으라고 막 뭐 그냥 지침까지 내렸다는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시진핑이 그저께 중국의 중화 전국 분여 연합이라는 네. 연합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
이제 중국의 어떤 여성 문제를 총괄하는 사실상의 뭐 정부 기구나 다름없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출산 증진책을 바탕으로 결혼 출산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육성해라.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면 사실 굉장히 정부에서 그렇죠.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이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식으로 얘기하는 사실 공개적으로 이거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시진핑이 2018년만 해도요. 이 단체에 대해서 그때는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여성이 가족과 일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톤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만큼 이제 시진핑도 이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상당한 그 경각 좀 이렇게 초조감을 가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게 우리도 좀 몇 년 전부터 많이 얘기해온 일가정 양립 여성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중국도 이제는 그렇죠. 중국도 지금 하는군요. 뭐 보면은 인도의 그 세계 1위 대국 자리 밀려났죠. 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1,000만 명 신생아가 1,000만 명 밑으로 돌았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뭐 신생아가 뭐 많아봐야 800만 명.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데 또 이 실제로 중국 지도부를 보면요. 그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이게 이제 24명으로 여기 이제 시진핑도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네. 최고 지도부인데 2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여성 뭐 저출산 막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 또 이렇게 또 이런 약간의 그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얘기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우디 얘기네요. 2034년 월드컵 사실상 유지. 원래 인도네시아, 호주가 공동 개최하려고 했는데 네. 그 호주는 포기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아이 우리 안 하겠다. 사우디 지지한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유일하게 한 나라만 남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개최 그 의향서 제출 기간이 지난달로 만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는데 뭐 사실상 사우디가 2034년 그 FIFA 월드컵 개최지로 사실상 결정됐고 그래서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어제 자기 SNS에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개최한다. 홀로 지원했고 그래서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간단히? 공식 발표하는 것만 남은 음. 상태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지금 사우디가 이제 우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부산에 이제 엑스포 이제 경쟁을 하는데 사우디는 이제 월드컵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렸죠. 네. 중동이 덥기 때문에 원래 월드컵은 6월에서 7월에 하는 게 보통. 관례였는데 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연말에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른 나라 그 리그들하고 막 일정이 막 차질이 빚어가지고 좀 복잡했죠. 맞아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인권 탄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뭐 스포츠 워싱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유치 국가가 됐습니다. 네. 사실상 네, 아직 공식 예, 선언만 발표만 남았습니다. 네, 남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기는 이제 그 수상 도시죠. 그렇죠. 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조금 조수가 높아지면 막 범람해가지고 뭐 막 피해가 심했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 그 그 바닷물 수위가 154cm까지 높아졌는데 그럼 당연히 침수가 돼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네. 뭔가 하면은 이런 그 조수 차단벽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서 그게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요? 예, 이태리 뭐 약자를 이렇게 하면 그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뭐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렇게 네. 한 것처럼 네. 또 이게 뭐 똑같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 모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모세를 연상시키는 그 약자라고 합니다. 네. 이거 뭐 돈 엄청 한 17년 공사에 우리 돈으로 한 8조 6천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최대 3m까지 막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부 그 전문가들 얘기는 기후 위기를 고려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더 3m까지 막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 가동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서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저는 베네치아는 이제 수상 도시고 지금 뭐 전 세계 유명 관광 도시인데 이렇게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만 높아져도 범람이 됐던 곳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네. 기술적으로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건 좋은데 돈 인간이 얘기를 이거를 들으니까 막을 수 있다. 글쎄요. 네.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자,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